안녕하세요, 김소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부동산 매물을 구할 때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할 3가지 카테고리와 현장에서 꼭 확인해야 하는 18가지 핵심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방문 전, 그리고 방문 후, 방문 이후 이렇게 3개의 카테고리로 한번 나눠 볼게요. 방문 전에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가장 중요한 목표 프레임과 고정 프레임을 잡았으면 내가 구해야 할 임대료의 범위가 정해져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지역, 상권 내 섹터, 그리고 임대료, 이 정도의 기본 계획들은 구성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에 임장을 가기 전에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 내가 정한 지역의 대략적인 임대료를 확인을 꼭 하셔야 합니다. 손품을 팔다 보면 그 지역의 부동산들의 전화번호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부동산으로 임장을 갈지 몇 군데를 리스트를 추려서 방문을 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예약 전화를 드려야 합니다. 내가 구하고자 하는 상가의 조건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언제쯤 방문을 할 테니까 그때까지 매물을 좀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셔야지 여러분들의 시간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전화로는 너무 디테일하게까지는 말씀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현장에서 내 눈으로 직접 체크를 하면서 상가를 걸러내야 하기 때문에 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한선, 그리고 대략적인 평수, 하려고 하는 업종,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 됩니다. 자, 이제 부동산의 방문 예약을 하고 방문 후에 확인을 해야 할 9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전화로 얘기했던 임대료와 관리비의 상한선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임대료는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렇게 싼 매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부동산은 많기 때문에 시간 버리지 말고 다른 부동산으로 가세요. 나올 때까지 찾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차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야 합니다. 스튜디오는 주차 유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건물 내에 주차장이 없어도 되고요. 인근에 주차가 용이할 정도만 돼도 여러분들이 운영을 하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비싼 임대료 내고 운영할 자신이 있으면 주차장이 있는 건물에서 운영을 하셔도 됩니다. 꼭 해야 한다면 저는 말리진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주차장이 있는 건물은 신축 상가이고 임대료가 비싸기 때문에 우리가 고정비에 대한 리스크를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에 대체할 만한 장소가 있는 상가로 구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영 주차장이나 주거용 지역의 주차장을 예로 들 수가 있어요. 다른 노하우가 있다면 주변에 혹시나 아파트나 빌라가 있으면 보통 낮 시간대는 비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주민과 협의를 통해서 월 비용을 일부를 납부를 하고 주차를 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요. 주변 상가나 주택이 있으면 그 주차장을 협의를 해서 사용을 하는 방법, 이렇게 여러 가지를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안 된다고만 생각을 하시지 말고 시야를 조금만 더 한번 넓혀보세요. 세 번째는 평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야 합니다. 평수도 아직 픽스는 하지 말고 대략적으로 몇 평에서 몇 평 사이까지를 구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셔야지 다양한 구조의 상가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상가별로 모양이 뒤죽박죽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룸 구성을 적용할 수가 있는지 큰 그림을 사전에 그리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엘리베이터 유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셔야 합니다.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앞서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들은 관리비가 비싸기 때문에 이 점도 고정비가 상승할 수 있다는 점 유의를 하셔야 되고요. 엘리베이터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수요의 차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은 무거운 짐을 들고 오는 수요가 이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모든 수요의 조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이런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장 좋은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1단계는 엘리베이터가 있는 상가이면서도 낮은 임대료인 상가, 그리고 2단계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상가인데 2층에 위치한 상가, 그리고 3단계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상가인데 3층에 위치한 상가,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웬만하면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 4층은 개인적으로는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수요의 이탈이 굉장히 크다고 보시면 돼요. 촬영을 오시는 분들 중에 여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기 때문에 촬영 용품을 들고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단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가 이 업체에 와서 이용을 해야 되는 이유를 꼭 만드셔야 합니다. 단계가 올라갈수록 다른 업체보다 확실한 메리트를 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다섯 번째는 해가 들어오는 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야 합니다. 촬영하는 사람마다 촬영의 위치와 촬영 방법 이런 것들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자연광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고 사용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이의 조건을 100%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조건은 구비를 하셔야지 오는 수요들을 넓힐 수가 있어요. 우리가 수요를 넓히려면 없는 것보다 자연광이 있는 게 좋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자연광이 없으면 손님이 없나요? 라는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연광 없이도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타겟의 컨셉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다른 부분이고, 자연광이 없으면 있는 스튜디오보다 다른 부분에서 나의 스튜디오의 강점을 살릴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자연광 없이도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옥상 사용 유무에 대해서 체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영업을 하다가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서 공용 공간인 옥상을 가볍게라도 인테리어를 해서 공간을 판매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의 수익률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즉 매출을 높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 부분은 어차피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기 때문에 사전에 임대인과 협상을 통해서 사용 권한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주인과의 심리를 잘 이용하셔야 됩니다. 주인 입장에서 임차인이 옥상이 꼭 필요한다라고 느낀다면 이 부분도 임대료를 받으려고 하는 임대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화를 할 때 무조건 사용해야 된다라는 식의 나의 패를 전부 다 오픈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약 후에 얘기를 하면 90%가 해주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 전에 꼭 협의점을 꼭 찾으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